많은 분들이 입중계 때 김수빈 인생 그래프 언제 하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종윤 형이 그때마다 이제 뭐 시간을 좀 필요로 해야 된다, 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이 타이밍이 좀 됐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하신 건지 좀 일단 저도 궁금하긴 해서 종윤 형한테. 일단 시간적으로 좀 네. 이제 11월에 들어 12, 11 뭐 한 석 달 금방 됐고, 그 다음에 수빈이를 조금 밀어줘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히든 솔로도 잘 돼야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빈이가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출연도 하고 있는데, 이때 빡 밀어서 되면 되는 거고, 이제 아니면 내보내고. 제가 들어온 지 그래도 3달 됐더라고요, 벌써. 그죠? 네. 보통 항상 저는 뭘 할 때 석 달에서 100일은 좀 봐야 좀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쌓이고 인식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딱 그때쯤이 설 연휴길래 이때 MH 주간 때쯤 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게 인생 그래프를 하게 되면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예전에 형철이, 덕현이, 종윤 형, 주원이 형 한 거를 제가 축구 콘텐츠보다 오히려 그걸 진짜 재밌게 봤어요. 내가 그래도 알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았구나, 약간 디테일한 게 있어서. 왜 웃죠, 황덕현 씨? 존나 거짓말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 축구 콘텐츠보다. 아니, 다 봤어요. 예전에 봤다가. 예전에 안 봤다가 예전에 봤어요. 봤다가 이런 다시 식으로 보는 진행해야 겁니다. 바락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예.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가지고, 저도 어제 형한테, 종윤 형한테 그 얘기 듣고 혼자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좀 살아왔나. 저는 태어날 때가 저는 거의 제 인생에서는 고점인 것 같아요. 여기가 가장 고점이라면 여기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 제 일부러 좀 키워드를 적어놨는데, 제가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자신감도 뭔가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있어 보이고, 좌존감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부모님의 영향이 진짜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2주에 한 번쯤은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집 내려가서 엄마 아빠랑 막 외식을 하든, 동생네 식구랑 같이 이제 외식을 하고, 이런 게 저는 제 인생에서 요즘 제일 행복한 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초등학생 때부터 했던 말이, 어딜 가도 당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너의 모습이 된다. 제가 이 가르침을 진짜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 에피소드로 제가 어렸을 때는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엘리베이터만 타면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인사하라고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부끄럽죠. 부끄럽고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래. 그래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친근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좀 커졌던 것 같고, 음식점에서도 뭐 고기나 음료수나 이런 걸 추가로 시킬 때 있잖아요. 그거를 꼭 저희 어머니는 저를 시켰어요. 동생도 아니고. 이모! 그건 아니고, 저 콜라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면 되는데, 동생도 하면 되는데, 굳이 나를 시키나?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좀 의도적으로 자존심도 좀 강하게 좀 키우고, 자존감도 있게 좀 키우려는 그런 노력들이었고, 결국에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덕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태어난 그 순간 자체가 굉장히 복이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무난하게 자라다가 조금 내려오는 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이때는 슬슬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근데 이제 고학년 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냥 축구하는 걸 그냥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9시까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찍 일어나는 거 싫어했는데도 한 8시 반에는 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1교시 하기 전에 꼭 축구를 해야 돼. 점심 먹고 축구를 꼭 해야 돼. 학원 가기 전에 축구를 꼭 해야 돼. 이러면서 살아가지고, 제가 지금은 꽤 하얀 편인데, 이때는 사진만 보면은 다 새까맣습니다. 흑수빈. 여름에도 뭐 선크림 이런 거 안 바르잖아요. 애들이랑 막 흙 운동장에서 막 먼지 날리면서 그치. 축구하고 이래서 워낙 새까맸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제가 한번 쭉 내려오는 계기가 있는데,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높게 키웠다 보니까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평택은 고등학교도 입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평택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고등학교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십니다. 진학상담. 진학상담 때. 그 학교 가면 꼴찌다. 차라리 다른 학교를 가서 괜찮은 성적을 유지하는 게 수시도 있으니까 나을 거다. 라는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중3 때 처음 듣습니다. 그 전까지 초등학교 때는 뭐 반장 이런 것도 하고 이러니까 얘가 공부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그때 충격을 받아서 실제로
평택고에 진학을 하지 말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아, 이왕 할 거면 그냥 용의 꼬리로 들어가서 내가 나올 때 진짜 용의 머리로 한번 나와보자 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만나다 보니까 저 아직도 등수를 기억하는데 저희가 전교생이 315명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입학 정원이. 제가 247등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기억을 왜 하냐면은 엄마가 중3 때 이 진로 상담하다가 충격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고입 시험을 그래도 무난하게 봐서 학교는 들어갔는데 고1 때 이제 고1 때 담임 선생님이랑 학부모들 상담할 때 아, 수빈이가 이 정도 등수다. 크게 공부 관련해서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낫다. 우리 학교가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많지만 이 정도 등수는 좀 힘들다. 그때 어머니가 아, 그럼 수빈이가 냉정하게 공부로 성공하기는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요즘 퀴즈쇼 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네요. 아, 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300등이야. 퀴즈 247도 안 되고 314등 봅니다. 네. 여기에 제가 주원영을 밑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게 제가 사회 과목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게 책에서 본 지식을 바탕으로 시험 보는 건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책은 또 많이 읽어가지고 그런 시험이나 애들끼리 막 상식, 스포츠 얘기하면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나는 공부 못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전국 모의고사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예상 대학이 수도권에서 완전 끝자락 대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캐스터와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뭐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야, 서울에 있는 대학은커녕 아나운서, 캐스터가 되기도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고2 때까지 쭉 내려오다가 고2 말부터 한번 쭉 올라가던 계기가 있었는데 고2 2학기 중간고사 때문에 국어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시험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전교생 중에서 90점을 유의하게 넘은 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신 시험이 어려우니까 90점을 넘는 친구도 없었는데 제가 그걸 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국어는 꽤 잘했었는데 이때 피크를 한번 치고 선생님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너 수빈아, 너 이거 어떻게 맞췄어? 컨닝한 거 아니냐? 순간 나한테 그런 줄 알았는데 컨닝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했다가 선생님들도 슬슬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들도 국어에 대한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아, 나 그러면은 다시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때 그 수도권 끝자락이라고 했었는데 저랑 함께 다니던 친구가 저 포함해서 7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친구는 서울대 가고 한 친구는 서울대 법대, 연대 법대 그리고 이제 고대 가서 로스쿨 가고 한 친구는 뭐 한양대 신방과 이런 식이에요. 저보다 닭벌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걔네는 중학생 때도 막 전교 5등 안에 들어보고 1등도 한 번씩 해본 애들이야. 근데 걔네랑 제가 되게 잘 맞았어요. 뭐 축구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고2 말쯤에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야, 이거 서울 가서 애들은 서울에서 대학교 가서 막 대학생을 지기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다니거나 그냥 지방에서 다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때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나랑 이 친구들이랑 좀 멀어지게 되고 고2 말 때 제 인생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데 고2 말부터 고3 한 2학기 되기 전까지 한 8개월 정도를 일주일에 하루, 뭐 한 달에 하루 정도 제외하고는 독서실을 거의 매일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3 때 성적이 꽤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학교를 가게 되고 애들이랑 함께 서울권에 오다 보니까 그냥 행복함이 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캐스터나 아나운서는 왜 되고자 했었어요? 제가 돈 때문 아닐까요? 아니요. 돈은 절대 아니었어요. 아까도 돈은 진짜 아니었고. 친구들하고 성장을 하고 있어서 내가 돈을 덜 그치. 왜냐면은 냉정하게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 친구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변호사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막 로스쿨 가고 연대 법대, 그러니까 서울대 갈 수 있는데 법대 가려고 연대 법대 가고 이러니까 서울대 법대 가고 이랬으니까 야, 그러면 내 친구들은 변호사인데 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원래부터 스포츠를 진짜 좋아했어서 사실 중학교 2학년 막 1학년 때 이때부터도 난 스포츠 캐스터가 되고 싶다. 그때 캐스터란 직업이 없었죠. 아나운서가 월드컵 중계하고 나는 그러면은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었는데 그럼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 거였구나.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랬어요. 근데 이게 스포츠 아나운서가 결국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비주얼적으로 되게 좋아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중학생 때 대학생 때
저 꿈이 뭐 그거예요? 라고 말을 잘 못했어요. 내 스스로 좀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무난한 꿈은 그냥 교대 가서 선생님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논술학원도 했었던 게 그런 선생님 가르치는 것도 원래 좋아했어요. 저희 학교가 중앙대학교가 그 방송 쪽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학교로 유명했어요. 중대 신방과가 좀 유명해요. 맞아요. 연극 영화도 유명하고 방송 쪽이랑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그래서 제가 신방과 얘기를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엄마가 신방과를 가라. 근데 제가 또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서 신방과를 나오면 PD나 이런 방송국을 많이 간다네? 그럼 신방과 말고 다른 학과를 가서 아나운서가 되자. 라고 해서 제가 선택했던 과가 문헌정보학과입니다. 문정과. 문정과. 그거를 왜 선택했냐면 그거는 이제 사서 그쵸.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네, 사서 되고 지금은 이제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제가 그 문헌정보학과를 왜 선택을 했냐면은 논술을 안 보고 제 그냥 수능 점수만으로도 합격이 무조건 되는 데였어요. 다른 데 떨어지고 여기만 돼서 결국 여기를 갔는데 진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입학해서 여기가 지금 중간 정도가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거의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대부분 힘들었구나. 되게 중간고사, 어. 기말고사, 그리고 레포트 한 학기에 2번씩 그때마다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심하지.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막 도서관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나는 내가 이거를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그치. 나는 캐스터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1학년 1학기 학점을 받습니다. 그때 제 학점에 대한 명대사가 있는 게 학점을 처음 받아보니까 아는 형한테 형 혹시 학점 어떻게 봐요? 숫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학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숫자가 제가 0.64를 받습니다. 그 평균 자책점 아니에요? 저 정도. 맞아요. 나랑 비슷하네. 1학년 1학기 때 평점이 0.64가 나와요. 저 선동으로보다 더 잘 던지는 거거든. 저 정도면. 이때 1학년 1학기 때는 조교분들이 이제 전공으로 강의를 채워요. 7과목을 들었는데 F 3개, B 3개, C 하나. 출석은 다 안 나온 거 아니야? F면 출석도 안 한 것도 출석을 있었어요. 안 한 거지. 술 먹고 그래. 내가 가도 배울 것도 없고 그래. 이러니까 그럴 수 있어.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서 0.64를 받습니다. 잘했네. 그러면은 학사 경고를 받잖아요. 학고 맞죠. 잘했지. 그러면은 원래 학고 맞고 그래. 그럼 괜찮아. 이학기니까 또. 학교에서 편지가 가요. 부모님한테. 가지. 부모님한테 가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그거 스틸하려고 집에 기다리고 있었어. 나 투고였거든. 그래? 저는 편지 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학사 경고 또 받으면 입학 뭐 취소 뭐 재입학 이거야. 등록금을 다시 내야지 가는 거야. 제적. 맞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제적. 야 0.64를 받았네. 학사 경고 기준 1.5인데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뭐가 나냐면 1.72가 나와요. 맞아. 1점대 나와. 이게 그래도 출석은 좀 하자. 그래서 1.7까지 제가 올리고 야, 그리고 한 2배가 넘는 수치를 올렸는데. 이거 엄청난 상승이죠 이 정도면. 이렇게 됐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있어요. 못하지 않았어요, 얘? 맞아. 성적을 굉장히 높게 막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높이면 그거에 따른 장학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성적 향상 장학금. 근데 얘기하고. 그 기준이 뭔지 알아요? 적어도 3점에서 뭐 그래. 4점 되고 이런 친구들이 저 같은 애들은 그런 대상도 안 됩니다. 2학년 1학기 때 그 세터 주체라는 과대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때만 해도 제가 이런 뭐 성적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때 대학교 친구들한테도 선배들한테도 캐스터 되고 싶다는 얘기 못 했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근데 과대 이런 거는 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거를 많이 하면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잘할 수 있고 긴장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대가 애들이 뽑아줘서 됐는데 이때가 되게 재밌었어요. 조금 올라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막 세터 가서 술 먹고 놀고 다른 과 애들도 대체로 과대 하는 애들이 성향이 비슷해요. 좀 술 먹고 노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랑 노니까 이게 대학생활이지. 대학생활이 수업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대학생활이지라고 했다가 이때 제가 첫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첫 여자친구가 어디 거였나요? 제 후배였어요. 아, 제가 07학번이고 CC. 08학번입니다. 이것도 결국에 제가 과대하고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되게 멋있게 봐서 제가 이때 첫 번째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제가 나 히든솔로 때도 말했지만 되게 쑥맥이었어요. 남중남고 나와서 여자랑 말을 못했는데 제가 과대라니까 여자들이 먼저 말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사귀었는데 99일 만에 제가 다음날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너무 그때 그 아름다운 친구가 이제 그 유빈이구나. 이유빈. 뭐 유민이라는 썰이 있는데 예. 아무튼 뭐 잘 헤어졌으니까 네. 근데 제가 군대를 전경을 갑니다.
그때만 해도 논산훈련소에서 정경으로 차출되면 야 됐다 진짜. 그냥 뭐였냐면은 그냥 개처 맞겠다 이거였어요. 조교들도 정경 간 애들 보면은 두드려줬습니다. 야 근데 고생해라. 궁금한 자살하지 게 말아라 이랬어. 육군이든 정경이든 다 논산으로 가요? 처음에? 그 전경은 육군에서 차출이야. 아. 근데 나는 의경이니까 지원을 해서 간 거고, 근데 의경도 논산이고, 수빈이는 그냥 육군으로 갔다가 전경 차출이 된 거지. 제가 그래서 이제 정경을 차출을 됐는데 제가 기안84의 노병가를 정경 가기 전에 봤거든요. 야씨 군대가 말이 되냐? 저렇게 사람을 때린다고? 그거 그대로야? 심지어 내무반도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정경호 소대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40번째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신병이니까. 근데 왕고가 갓 수경을 달았어. 그러니까 적어도 4개월 동안은 신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왕고가 4개월 후에 전역해? 그리고 왕고부터 20번까지가 꼬였어요. 왕고랑 20번이랑 3개월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은 4개월 버티 이후에 3개월 동안은 20명 밑으로 확 들어오네? 그러면은 일병 꺾일 때쯤이면 중간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경이 그때부터 인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인원 감축하는. 그래서 없죠 지금은. 없어요. 전경대는 이제 완전히 네. 없어졌어요. 소대가 40명이었거든요. 7개월 후에 20명이 나갔는데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군번이 엄청 꼬였구나. 엄청 수빈이. 꼬였어요, 제가. 그래도 20명이 됐으면 밑에가 좀 들어왔으면 뭐 청소도 나눠서 하고 나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전히 밑에서 3명, 밑에서 1명은 무조건 저였어요. 그리고 40명이 나가다가 20명이 살아도 치울 건 똑같거든요. 똑같아. 그 내가 일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를 때 밑에 셋 그러거든. 그럼 무조건 나야. 저만큼 저렇게 부르는 거야. 무조건 저예요. 그래서 밑에 셋 했을 때도 저는 무조건 밑에서 하나잖아요. 되게 나쁜 놈들이 뭐냐면 내가 드나 안 드나를 봐. 내가 드나 안 드나를 봐. 왜냐면 내가 들어가면 자기는 쉬거든. 그치. 그래서 엄청 괴롭힘 많이 당했죠. 그리고 20명까지 됐다가 여기에서 한 10명 정도가 한 5개월 사이에 또 나갑니다. 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돼요. 소대가 4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는데도 후임이 없었다가 이때 조금씩 들어와서 제가 결국 전역할 때쯤에는 소대인 한 15명 정도였습니다. 엄청 고생했구나. 엄청 꼬였어요, 저는. 아니, 나는 개코였어. 진짜 많이 맞았지만 진짜 꼬였어요. 내가 7개월 만에 들어간 신병이었어. 그러니까 중대 왕고가 7개월이었거든. 그러니까 개 풀린 군번이라서 때린 거였어. 넌 풀렸으니까 맞으라고. 근데 얘는 거꾸로 완전 꼬였네. 제가 이때 진짜 군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아침, 점심, 저녁 무조건 나만 불러. 제가 지하 1층에서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다른 일 시킬 때도 나를 불러. 그래, 맞아. 그럼 설거지 아무도 안 하잖아요. 내가 그걸 또 해야 돼. 해야지. 그거를 흔히 말하는 개막내를 제가 1년을 넘게 했습니다. 야, 너무 고생했다. 너. 이게 제가 어느 순간 1년 정도 되니까 뭐 애들이 나랑 사실 나이 차이도 안 나고 기껏 해봐야 나보다 군대 2, 3개월 빨리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 나를 시키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싸우거나 하극상을 할 수 없으니까 얘네가 일을 시킬 것 같을 때나 이럴 때 제가 막 어디 숨거나 이래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몸이 피곤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진짜 야비하게도 변할 수 있구나. 그때 저 스스로에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 거의 제 인생의 바닥까지 옵니다. 제 인생의 바닥까지 와서 만약에 내가 사회생활 나가서도 힘든 일이 있고 이러면은 나는 이렇게 좀 도망가거나 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때 했었어요. 그러다가 말년쯤에 정경 부대가 이제 다들 인원이 줄어드니까 정경 부대 2개를 합쳤어요. 근데 거기서 날아온 제 동기가 제 인생에서 개그맨보다 웃긴 친구거든요. 걔는 힘들어도 늘 재밌게 해. 근데 나랑 동기고 힘든 고생한 걸 아니까 말년을 얘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탈 같은 걸 하면서 정말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좀 인간다워진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막 빡빡머리고 막 군대에서 다 빡빡머리인데 군대 선임들이 막 못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막 내 외모 비하하고 뭐 쟤는 뭐 해서 안 돼. 조원형처럼 뭐 이상하게 생겼다고. 쟤는 뭐 학교는 좋은데 아니 저 새끼 멍청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때 진짜 자존감이 바닥에 됐다가 그 친구 때문에 이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를 했죠. 그 친구랑은 지금도 연락을 지금도 하겠네. 연락해요. 지금도 좋은 연락하는 친구예요. 인연이니까. 그 친구 때문에 되게 행복했어서 제대했는데 깎아머리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막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그게 2010년이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왔는데 형들이 다 군대 갔다 오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오면 형들도 군대 놀이를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도. 존나 하지.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대체로 풀린 애들이 그렇거든? 그래. 나는 워낙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와서 그런 걸 안 해요. 어. 그래서 좀 올라오다가 멈춥니다. 아, 사회도 좀 똑같은가? 했다가 제 2011년을 적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제가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전성기라고 느꼈던 때인데 이때 제가 학생회장을 합니다. 선출직으로 학생회장이 됐는데 학생회장이 될 때도 수빈이 쟤 일 잘 못할 거다. 학생회장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데 저거 잘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제가 그때 진짜 오기가 너무 생겼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막 운동하면서 그 힘들 때도 버텼거든요. 그래서 내가 2011년에 들어온 새내기 애들한테 인생에 있어서 정말 대학교 1학년의 추억을 제대로 만들어주자 해서 이때 축제 때 아마 부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애들 MT 공짜로 데려가고 그리고 초김T 같은 거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거 이런 거 재밌어 했으니까 해서 2011년을 되게 재밌게 보내요. 이때 저 스스로도 되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과마다 MT를 가는데 제가 그렇게 재밌게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인기가 다른 과에서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과대 막 복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절 다 알아봐. 막 그리고 교양 과목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막 여자애들이 저한테 막 수근수근 대.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과 여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그 친구랑 돌아다니면은 저를 보고 나서 아 그럼 제 여자친구 얼굴 좀 보자.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때 교내에서 혹시 몇 명이나 만났죠? 아니 다 장기로 만나서 학교에서는 한 2명? 많이 만나진 않았어요. 이때 그래서 되게 행복했었고 제가 그래서 아직도 201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때 슬슬 내가 앞에서 말하는 것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하고 휴학한 다음에 아카데미에 갑니다.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가서 진짜로 캐스터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갔던 학원에서 저를 막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뭐 비주얼은 몇 점, 뭐 보이스는 몇 점, 뭐 이런 걸 하는데 아 약간 약장사 같다. 내가 비주얼이 내가 생각해도 그 정도로 높지 않은데 나를 저렇게 평가한다고? 아 약장사 같다. 그래서 그 학원을 안 가고 다른 학원을 갑니다. 근데 그 다른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 줬던 게 수빈아 너가 지금 이 정도인데 너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력이 이거니까 다른 거를 뭔가 더 잘해서 하면은 너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학원에 믿고 등록을 해서 4학년 2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제가 평소 말할 때랑 각 잡고 아나운서처럼 말할 때랑 이 간격이 되게 크거든요. 하도 아나운서 아카데미 때 그렇게 낮게 깔고 다니다가 학교를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냐고 그때부터 아 내가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고 4학년 2학기 때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추천을 해주는 시험장을 안 갑니다. 왜냐면 가면 붙으니까 졸업하고 가자. 졸업해서도 되겠지. 그러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해서 시험을 한 3개를 연속으로 봤거든요. 그때가 스포츠방송국 하나랑 그리고 이제 지상파 하나랑 그리고 지방총국 그러니까 다 붙으면 다 괜찮은 데인데 거기 셋 다 1차 정도는 붙었어요. 확률상 1차 카팅?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돼. 그래서 뭐 다들 취업 어려우니까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면 되겠지 했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때 다시 자존감이 하락이 됐다가 우연찮게 하나 스포츠 쪽으로 붙어요. 그걸 통해서 더빙으로 시작해서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2015년이었을 거예요. 15년. 대학교 4학년 졸업하자마자. 그게 졸업식 다음 날에 제가 합격이 됐다라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졸업식 날 제가 그래서 가기가 싫었어요. 나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졸업하니까 아무것도 안 됐구나 했는데 다행히 졸업식 다음날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달에 25일 일하고 150만 원인가 받았나? 더빙. 더빙하니까. 근데 그것도 매달 있는 게 아니고 야구 시즌에만 있습니다. 그치. 4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막상 돈 번 게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스포티비에서 또 기회가 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하고 좋게 봐줘서 계약직 그다음에 정규직이 된 이후에 스포티비에서도 저는 꽤 높다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진짜 해외 축구를 너무 중계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챔피언스리그나 뭐 토트넘 손흥민 선수 중계하고 친구들이 야 너 성공했다 잘 봤다 라고 했지만 뭐 굉장히 박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성공했다고 해도 내가 이제 밥을 사기가 좀 그랬어요. 내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살 수 없어. 맞아. 사기가 그런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 뭐 1년의 사건들이 겹치면서 여기 못 다니겠다. 네. 내가 나이가 그때 32였나 하나였어요. 야 31살인데 이 정도로 1년에 돈을 모으면 아파트를 살려면 한 100년은 모아야 되는 거야. 진짜 10년도 아니고. 수빈이가 나갈 때쯤에서 저도 제 후배들이가 들리는 얘기 했었잖아. 제가 나올 것 같더라고. 이게 들은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진짜 여기까지 너무 열심히 내 꿈을 위해서 막 학생회장도 하고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 막 손 떨면서 했거든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못해서. 그런 거를 극복을 해서 내 꿈을 이뤘는데 야 이거 돈이 안 되니까 야 이거 꿈이 별거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프리랜서가 되자. 정확하게는 퇴사를 하고 일이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그래도 내가 뭐 수능이나 이런 시험 공부는 잘했으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자. 진짜 한 반년 동안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히 2, 3개월 후부터 일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종윤이 형의 전화를 받아요. 종윤이 형이 혹시 김수빈 캐스터 맞으시죠? 예 맞아요. 근데 저도 종윤이 형을 덕현이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K리그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가능하냐 라고 해서 그때 종윤이 형이랑 전화 친분으로 맺어지고 그때 K리그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피파 온라인 중계도 프리랜서 때 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 종윤이 형 때문이에요. 아마 형 모를 수도 있는데 그 피파 온라인 쪽에서 연락했던 팀이 야 그러면 번개맨처럼 스포티비에서 축구 중계하다가 나온 사람 중에서 보니까 잘하니까 야 그럼 스포티비 퇴사한 사람 중에서 축구 중계하는 사람 찾아라. 근데 제가 인스타에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제2의 박종윤이구나 얘도 이런 느낌으로 제가 피곤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그건 나 거거든요.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 근데 형이 이렇게 터는 게 있었다. 예. 뽕고 존나 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박종윤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아야 돼. 그리고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종윤이 형이 저한테 수명 연락처를 물어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들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지금 수빈이 형이 이제 밖에 나와 있으니까 수빈이 형 어차피 축구도 그래. 계속 했고 아니, 누가 봐도 쟤였어. 그래서 네. 내가 물어봤지. 그래서 이제 그 연을 계기로 이제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K리그 했는데 사실 해외 축구 했을 때에 비해서 K리그를 보면은요 커뮤니티 반응이나 이 라이브 시청자 수가 정말 한 10분의 1 반응이 말도 안 되는데 우연찮게 K리그를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중계 잘한다 뭐 할 때 호흡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온 쪽에서도 연이 있었고 하다가 이거 프리랜서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친구랑 이제 논술학원을 차려서 논술학원을 1년 정도 하고 근데 그때 또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재밌는 걸 해야 되겠다. 나 결국에 축구 보는 거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했으니까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그러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쯤에 종윤이 형, 주원이 형과 만남을 통해서 이스타TV에 들어왔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면 프리미어리그 중계하고 이럴 때 꽤 높아졌다가 다시 0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다시 이때만큼은 회복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만큼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 그래프를 4명 걸 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되게 좀 계획적으로 사는 편이라서 되게 좀 순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뭐 형철이나 주원이 형이나 이런 둘에 비해서는 진짜 기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저 스스로 평가를 남한테 맡기지 않거든요. 남들이 저 뭐 외모 비하하고 회장할 때 못한다고 해도 저는 저 스스로의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정말 체계적으로 학원을 차렸던 것처럼 준비해서 하면 뭐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이 목표라면 120을 목표로 잡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80까지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도 만약 본인 스스로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의 꿈이 내가 이만큼의 꿈을 가져도 되냐라고 의심하신다면 저를 이제 보시고 괜찮게 열심히 본인의 노력이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생 그래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예 말고 질문 있나요? 형철씨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 안 할 건가요? 안 해요. 안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궁금한 건 예. 이 얘기 들으니까 예. 본인이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이한테 저는 인사를 하는 그 어떤 예. 교육법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저는 무조건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 애일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사람들한테 좀 웃는 상으로 보여주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어릴 때 커요. 인사 많이 하라고 알고 그래요?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이유를 잘 알아요. 안 받겠습니다. 예. 황동현 씨. 네. 예. 그 전성기 찍었을 때 여자 몇 명 만났죠? 어때요? 2011년도요? 네, 그때요. 솔직히 그때부터 여자는요. 그때부터 저희- 지금까지. 자, 응. 여자 빨간 펜으로 숫자 포기하겠습니다. 이때는 뭐 한 1, 2년에 한 번 다 장기연애 이렇게 하다가 아카데미 때도 장기연애였고 이제 스포티비 들어가서 그때 한 4년 정도 때 한 7명 만났나요? 이게 뭐 만나는 개념이 뭐예요? 만나는 기준이 이거 너무 비방용인데? 너무 많아서? 의자왕이야. 너무 많아서 너무 비방용이에요. 저기요. 이거 이때가 아무래도 얼마나 제가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그랬다. 지금은 없다. 예, 그런 뜻입니다. 네. 네. 그 수빈이가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덕현이한테 물어봤을 때 K리그 얘기 말고 이제 회사에 같이 데려와서 우리랑 같이 쭉 씻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물어본 게 덕현이었어요. 수빈이 성향이 어떠냐.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이건 뭐 길게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얘기를 몇 번 되게 오래전부터 한번 쓱쓱 내가 물어봤어. 왜냐하면 추가적인 인원이 들어온다면 저는 생각나는 게 수빈이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간혹 이제 뭐 외부 행사 때 마주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내 느낌은 일을 스포티비 때 좀 많이 치면서 했으니까 지금은 적당하게 좀 본인 생활도 찾으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우리 회사는 뭐 다들 알겠지만 사실 워라벨과는 거리가 먼 회사니까 대척점에서 있죠. 대척점에 서 있죠. 그냥 나는 우리 많이 일하고 많이 돈 벌자라는 개념으로 항상 일을 접근을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여기에 무리가 왔어.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주원이 형이 얘기를 해서 주원이 형도 수빈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좀 물어보겠다. 덕현이한테 물어봤어. 근데 덕현이는 처음에 그거는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덕현이랑 형철이가 수빈이한테 물어봤을 때 둘 다 수빈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니까 직접 대화를 해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물어봤는데 또 생각보다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은 되게 하드워킹을 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던 거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스포티비 때는 제가 어떤 게 힘들었냐면 해외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NBA도 좋아하긴 하는데 해외 축구를 하고 아침에 NBA까지 하니까 축구는 축구대로 봐야 되고 농구는 농구대로 봐야 되고 저녁엔 야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나는 축구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일을 좀 많이 하고 이런 게 여긴 축구만 있어서 좋아서 그래요, 제가. 히든솔로도 있고. 그치. 히든솔로가 아주 크죠. 다음 회에 미남 게스트 나갑니다. 되나요? 히든솔로 나오실 건가요? 초대해 주시나요? 예, 초대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 반대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반대하겠습니다. 저도 영향이 안 됩니다. 질문이 그 인생 그래프에 제일 하이가 찍었을 때랑 우리 회사 입사 때랑 비슷한 기준으로 돼 있는데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중에서 꼽자면 제일 힘들 때는 언제인지. 롤할 때 아니에요? 저도 그 얘기를 순간 이끌려고. 새벽에 중계하고서 회사에서 잘 때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롤을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뭔가요? 남탓 아닙니까? 정글 탓하세요. 본인이 와도 확인도 안 하고 정글 탓하세요. 예, 그래도 조원이가 안 보시겠죠? 이거는 보려나? 아니 근데 주원 형이 영상은 안 보는데 또 댓글은 보더라고요. 그래. 영상에 클릭해. 영상 이걸 안 봐. 쓱쓱쓱 내려. 타임라인 찍으면 탁탁탁 본단 말이야. 이거 타임라인 찍힐 것 같은데. 이거 베프림. 인스타 TV 와서 가장 힘든 건 대표와 롤 할 때다. 네. 어쨌든 뭐 수빈이는 이렇게 쭉 봐도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있어서 좀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좋을 때 시너지가 확 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랑 같이 오래 하면 좋지 않을까요? 3개월은 이제 넘어가고 이제 정직원 되는 건가요? 인턴에서? 저는 이제 이거 영상 반응 보고 반응 보인다요? 네. 알겠습니다. 진작부터 정규직 월급이 나가고 이게 사대보험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대보험 내주고 있더라고요. 네, 다 등록이 돼 있죠. 맞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네, 고생하셨습니다.